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추수영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방송과 함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마움과 감사함을 한 분 한 분께 전해 올립니다. 오늘 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커뮤니티에 보시면요, 측백나무 오일의 효과와 효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려놨습니다. 설명서 쭉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사안이 있으시면 거기 연락처에 연락을 하시면 물건을 쉽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정말로 시베리아 저 산림 우거진 청정 지역에서 채취한 원재료를 가지고 뽑아낸 오일이 되겠습니다. 한번들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입니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인광보다, 독수독과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얼마 전에 죽음에서 부활했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복귀할 가능성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근데 한국에서도 어떤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비슷한 조짐이에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복귀할 가능성이 지금 새롬새롬 지금 안개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의 가능성에 지금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향후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기존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가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8월 초가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이고 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함께 지금 제가 지금 이런 거 저작권이 저한테 없고 우리 국민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방송을 편안하게 가서 공유해 주시고 있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 또 성상원의 국내외 정세 분석, 이런 유튜브 채널 역시 저희 방송을 같이 공유하고 있음을 참고 삼아 말씀드리오니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은 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 관련된 얘기만 하면 지금 뭐 방송 삭제가 되고 일주일씩, 2주일씩쯤 방송 제재가 금년 들어서 이렇게 부쩍 심해지고 있는데요. 자, 즐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뭐 탄압이라고 전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그만큼 춥다, 겁이 난다, 이제 그런 반응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요, 또 우리 애청자들 가운데서는요, 지금 공작관TV 글로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이 방송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요, 다른 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또 방송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전히 저와 관련된 이 동영상을 게시하는 데는요, 광고비가 한 푼도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광고비가 한 푼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 그동안 2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멋진 정부 같아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임 이진숙 위원장께서 이제 앞으로 가시게 될 텐데, 이진숙 위원장님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오늘날까지 왜 유튜브에 블랙리스트를 정해놓고 이렇게까지나 오두방정을 떨고 탄압을 하고 삭제를 하고 방송 정지를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한상혁이란 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이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과거 모든 방송들이 광고 부적합으로 바뀌면서 광고가 제한되는 일들이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서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코리아에 퇴직한 임원들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거 영입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대거 심었던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께서 한번 취임하게 되면은 상세한 조사를 하셔서 문재인 정권의 언론 통제 블랙리스트 여부를 꼭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 많이 어렵다 하지요. 보수 유튜버들이 광고비로 돈을 벌게 되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서 양질의 방송을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애국전사 유튜버들도 많이 생겨날 것인데 전 국민이 1인 1유튜브 시대를 열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행태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비판을 시작하게 되면 기울어진 언론 지형도 금방 바로 잡고 교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 도중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더 이상 바이든이나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공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트럼프만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대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더 이상 부정선거를 해도 우편 투표를 해도 바이든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고 이 상태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한다고 하면 모든 미국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조사하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물론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부정선거와 전염병 사태, 코비드-19 사태를 빌미로 해서 국민들을 통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체가 밝혀지게 될 것이고 파우치 박사 등 많은 사람이 구속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했었던 그 모델을 그대로 미국에다 이식했었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벌어졌던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부정선거 또한 조사하라고 윤석열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죠. 만약에 이런 압력을 거부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5년을 임기를 다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문재인의 대북 송금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점, 평창올림픽 기념공연을 한다며 북한의 방송 중계 차량을 가지고 갔다가 북한에 놓고 온 것 등을 수사하지 않았죠. 이 수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윤석열 정부에게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온다면 대한민국의 수출입은 그 날짜로 중단이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은 업무가 마비될 것입니다. 은행 몇 개가 무너지고 무역이 막히게 되고 국내 줄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들끓어서 또 다른 탄핵, 임피치먼트가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선관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동훈과 그 집안 사람들의 친중, 좌익 활동에 분노하고 있죠. 이렇게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의해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이가 이미 메이드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조선중앙동화 등 조중동은 길을 쓰고 한동훈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들고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 복귀를 막을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삼성을 해체해서 삼성 반도체 기술을 중국이 가져가고 또 트럼프 정권의 중국 해체 작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정치 상황에 지금 진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016년 8월 15일 사설을 통해 사드 배치를 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당시 김무성을 비롯한 새누리당 초선과 중진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자진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대북 공작적인 차원에서도 당시 보위성 직원들의 김정은 암살 시도가 국정원 내에 박혀있던 두더지 내부 첩자들의 은밀한 사전 통보로 인해서 그 김정은 제거 작업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때 평양에서 나온 얘기가 반드시 박근혜는 우리가 타도시켜서 쫓아내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무시했던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조중동과 좌파 매체들이 하나같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론을 몰고 갔습니다. 언제? 2016년도 그랬다는 얘기죠. 권성동이란 자는 울면서 박근혜
헌법재판관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자가 아직도 국회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이, 이번에 국회의원은 안 됐지만 이 장제원이도 선거 직전에는 김어준이가 하고 있는 파파이스에 나가갖고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니 남는 표는 그 거지 같은 바른당에 달라고 하였죠. 자, 그러자 김어준이가 손뼉을 치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비웃었던 것을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문재인이가 당선되었고 이번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으면서 생활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회장,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게 거짓으로 혐의를 씌워서 구속을 시키던 문재인 시절의 똥개 주구 누굽니까? 문재인 시절이 화양연가였다. 자기 자신의 인생 중 가장 봄날이었다고 생각한다는 한동훈이란 자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이 한동훈이 이면에는 중국 공산당의 막대한 자금과 조직력이 옆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당대표로 유세장에서 자기가 대선 후보로 나갈 뜻을 비췄는데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또 탄핵시키는 그랜드 슬럼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와 이명박을 감방에 쳐넣은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을 또 한 번 더 감방에 보낸다라면 그랜드 슬럼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대선에 나가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보십시오. 남의 눈에 눈물을 나면 내 눈에 핏물이 난다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4년 9개월간 그 차디찬 감방 속에서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죠. 자, 박근혜 대통령을 감방에 집어넣었던 자들, 앞으로 너희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한동훈은 이명박 정권에서도 민정수석실에서 선임 행정관을 역임한 바 있었는데 2017년에 박근혜 정부 사람들을 줄구속시키고 2018년에는 이명박 정부 사람들을 줄구속시킨 바 있었습니다. 대통령 2명과 국정원장 3명을 구속을 시켰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동훈이가 대통령 3명, 국정원장 3명을 지옥으로 보내버린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자, 2024년 올 하반기부터는 윤석열 정권의 사람들을 줄구속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을 하고 있는 애들 가운데서는 사법시험 구수만에 붙은 사람도 대통령인데 우리같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통령 안 하면 누가 대통령 하겠느냐 이러면서 지금 교만과 거만을 떨고 있는 검사가 한둘이 아니라 그러죠. 특히 어떤 검사들이 그런지 한번 국민들께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중동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버티고 있고 한동훈의 장인이 친중 언론 매거진을 아주 열심히 발간하고 있다는 사실, 또 한동훈의 이모부는 과거 좌익운동을 하였고 서울대 물리대를 다니면서 친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자로 지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좌파 매체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한동훈 뒤에도 역시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문가지한 얘기겠죠. 또 이것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갑식의 진짜TV는 지난 7월 15일 방송에서 국힘 총선 공천 실무 책임자 의문의 선택, 손가락이 남 아닌 자신을 가리키는 경우를 보면 45분부터 한동훈이 왜 2017년 삼성 이재용 회장을 법정에 끌고 다니면서 19개 혐의를 뒤집어 씌웠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이재용 회장을 법정에 질질 끌고 다니던 2017년에 한동훈의 매형 회사가 삼성의 1차 협력업체, 1차 벤더라 그러죠. 그 1차 협력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한동훈이가 이재용 회장에게 묵시적 부정청탁을 한 것은 아닌가요? 한동훈은 자기 매형과 경제 공동체가 아닌가요? 당연히 법전에도 없는 이 말을 만든 한동훈은 누구에게 이 말을 씌웠죠?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과의 경제 공동체, 이재용 삼성 회장과 묵시적 부정청탁을 했는데
본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 뭐 똑똑하다니까 자문자답 해보기 바랍니다. 한동훈은 한편 자기 매형이 삼성과 1차 협력 업체 계약을 맺도록 이재용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19개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등 사법농단을 한 것은 아닌지 한번 따져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형의 회사가 중국의 업체와 협력하여 중국 내 기업체를 만들고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을 높이는 즉 국산화 작업을 선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 반도체 기술이 한동훈의 매형 회사를 경유해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죠. 한동훈의 장인이 친중 매체를 하고 있고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서실장인 김 누굽니까? 경북 안동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애? 갑자기 그 녀석 이름이 내 생각이 안 나네? 김 뭐가 있는데 그 녀석의 장인이 중국 공산당이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한동훈과 중국 공산당이 삼성을 해체해서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넘기기 위한 공작을 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삼성 내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당했던 그 악랄하고 야비했던 한동훈의 칼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허점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 삼성 직원들이 밝혀보시고 확인이 되면은 저한테도 좀 제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한동훈은 국민들의 의구심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너는 중국의 뿌락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한동훈이가 씌운 혐의가 모두 19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좌파 김명수 체제 판사들이 볼 때에도 어처구니가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자, 한동훈, 네가 화양연화를 부리면서 내 놈 인생의 가장 꽃날이었다고 하는 문재인의 개가 되어서 그 죽으로서 칼날을 휘두른 그때가 너의 인생의 가장 꽃 시절이라 한다면 내 눈에선 지금부터는 피눈물이 나야 될 순서가 됐음을 반드시 자각하기 바란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던 2024년 2월 8일 검찰은 1심 판결을 불복하여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 항소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놈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특수부가 이런 곳입니다. 한동훈은 특검 시절에 삼성 이재용을 5년 내에 법정에 끌고 다니면서 삼성이 미래 신기술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이 경쟁업체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최근에 쏟아지고 있는 것도 한동훈이가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의 사법농단, 즉 묵시적 부정청탁과 매형과의 경제공동체 혐의를 덮기 위해서 또 이재용 회장을 항소했습니다. 삼성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주는 돈만 먹고 입에 풀침을 하지 마시고 분기탱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는 돈만 받아 처먹고 있으면 국정원 직원들과 똥결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한동훈이 중국과 짜고 삼성을 해체하여 중국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상납하려고 시도했었다고 밖에는 달리 바라볼 수 없는 이 상황인 것이죠. 거기에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에게 김경률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임명해달라고 청구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김경률이하고 한동훈이 중국을 위해서 삼성을 해체하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게 상납하려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기가 대통령 자리를 보장받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잘 듣고 얘네들이 지금 무슨 장난치는지 밝히기 바라요. 우리 이복현 원장도 칼을 제법 잘 쓰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후배되는 한동훈의 이 오만방자한 짓을 사시미 칼로 단번에 담궈서 끝내버리기 바랍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자기가 유리한 것은 끝까지 말꼬투리를 잡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최근에 들어선 이 말 잘한다고 하는 한동훈이가 말을 빙빙 돌리는 등 남자답지 못한 사내답지 못한 행동을 연거푸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텐데 못하고 있죠. 동훈아, 너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혓바닥을 갖고 있는데 한번 이런 국민들의 의아심, 의구심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한번 해줘 보기 바란다.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묵시적인 부정청탁, 국정농단, 경제공동체라는 법전에도 없는 죄명을 적용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재심을 통하여 불법 탄핵이 바로 잡아지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자기가 나쁜 판례를 선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박사모나 나경원, 원희룡 측에서 한동훈 매형과 한동훈을 매형의 사례와 묶어서 묵시적 부정청탁, 사법농단, 경제공동체 등의 혐의로 고발하게 된다면 한동훈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자승자박이 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죠.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은 탄핵이 될 것이고 이재명과 문재인은 면죄부를 받으며 삼성이 해체되고 삼성 반도체 기술은 모두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중동은 한동훈 집안 인사들의 좌익 활동 경력과 한동훈 매형의 친중적인 활동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왜 중국 앞에만 서면 갑자기 작아지는 것입니까? 조중동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광고비를 많이 받은 것입니까? 왜 중국 앞에서만 서면 정론 집필을 꺾어버리는 것입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자유애국진영 유튜브에서 폭로가 터져나오고 조중동이 미는 한동훈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지는 것을 보니까 최근에 조중동은 유튜브 방송 자체가 나쁘다는 범죄 소굴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에 바쁩니다. 조중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 온갖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언론이 아니라 동네 찌라시 수준으로 추락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자 이미 겁에 질려서 자유파 유튜버들을 찌라시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우리보다 그들의 촉이 더 빠르니 그들이 냄새를 맡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 되겠습니다. 조중동, 그들은 태극기 애국 세력을 철저하게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의 화력에 조중동이 밀리고 있고 자기들이 밀고 있는 한동훈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조중동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후보들이 태극기 애국 세력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부정선거를 일부 척결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김민전 최고위원 후보는 1호 법안으로 사전투표제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중동과 태극기 애국 세력의 화력 싸움에서 조중동이 철저하게 밀리고 있고 만일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조중동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찌라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부정선거 보도를 가장 열심히 정확하게 하고 있는 곳은 아시아투데이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신문을 많이 펼쳐놓고 그리고 조중동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자, 한편 조중동에서 열심히 한동훈을 밀고 있는데 한동훈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동훈, 윤석열, 박영수의 사법농단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법적으로 뒤집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조중동은 언론사가 해체가 되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한동훈을 밀어서 국민의힘 당대표로 세우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한 묵시적 부정청탁, 경제공동체, 국정농단 등의 혐의가 법전에도 없으며 한동훈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의 사법농단, 직권남용 범죄를 침묵하면서 묵시적으로 수락한 윤석열, 박영수 특검도 공범이 되므로 한동훈이 처벌받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 처벌받게 되는 구도가 됩니다. 이 점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한 것에 대한 형량이 확정되면 이번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무효화될 것이고 취소됩니다. 따라서 태극기 애국 세력이나 박사모에서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에 적용한 국정농단, 묵시적 부정청탁, 경제공동체가
형법에도 없으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반하였다고 사법농단, 직권남용, 헌법농단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면 한동훈은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그런 죄명이 없다고 한동훈에게 면죄부를 주면 박근혜 대통령도 자연스럽게 무죄가 되므로 탄핵이 무효가 되며 파면도 무효가 되어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가 빨라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복귀와 명예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동훈에게 똑같은 혐의를 씌워서 고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한동훈이가 구속되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무효가 되든지 두 개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 관측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을 인용할 것인가 아니면 각하할 것인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전에도 없는 파면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뒤집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도 정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검찰에 고발되는 것만으로도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추락하게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것은 서울대학교 출신의 법조 카르텔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하고 큰 범죄 집단이자 가장 쓰레기만도 못한 친중 매국노 집단이 서울대학교 출신의 법조 카르텔이라는 사실이 이번에 모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려고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 법원도 2,000명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미국의 17개 주에서 한국의 의사들이 미국으로 이민해 온다면 무조건 환영이라고 의대 교수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통역을 붙이면 되니 한국의 의사들은 무조건 미국에서 받아줘서 미국의 의료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미국 내 의료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벌써부터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의사들이 몇천 명만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한국의 병원들은 모두 망하게 되고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못해 환자가 죽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완벽하게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의료 공산화, 병원이 없어지고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재정난으로 의사들에 대한 월급이 안 나오고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져서 병원에 가도 죽고 안 가도 죽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앞으로 1년 안에 그 중국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취소하게 되면 야당에서는 국정농단으로 몰아 탄핵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진료를 못 받아서 고통받는 성질난 중장년층들 그리고 즉 자유우파 보수층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거 찬성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그대로 밀어붙이면 의사들이 대거 한국을 떠나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았던 의료보험 시스템도 역시 붕괴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든 의료보험 체계를 윤 대통령이 무너뜨리고 붕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사표를 쓰게 되자 정부에서 정보과 경찰들을 병원과 의사 가족들에게 보내 사표를 못 쓰게 협박을 했고 행정명령을 내려서 병원에서 사표 수료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되므로 의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국장, 병원장 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의 주장은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봉사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국장, 병원장 등이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서 퇴직금을 못 받게 하는 등 줄줄이 직권남용으로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역시 직권남용,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탄핵될 수 있으며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퇴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국장 등 보건복지부 내 약 70%에 달하는 좌파 공무원들을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속인 죄를 물어서 처벌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정농단, 묵시적 부정청탁, 경제공동체라는 법전에도 없는 죄명을 만들어서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때 윤석열 특검도 침묵하면서 묵시적으로 수락하여 나쁜 판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된 현재 자기 자신도 국정농단 혐의로 탄핵이 되고 구속될 처지에 놓여버리게 되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는 속담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나의 눈에선 피눈물 난다는 속담을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결국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하는 길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수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를 인정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좌파들에게 탄핵되어 불명예스럽게 끌어내려가서 구속되지도 않을 것이며, 그리고 안양에 가서 친환경 무상급식 일식 삼찬 먹는 것 대신에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명예롭게 퇴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을 우리 국민들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윤 대통령도 자신이 한동훈과 함께 저지른 사법농단, 헌법 유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참회하고 박근혜 대통령 복귀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서울법대 나오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헌법상 국민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왕이 되겠다고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올 때부터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해외여행도 많이 했고 왕노릇도 많이 했으니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보장해주면 국민들이 모든 것을 용서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서를 읽어보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바람은 불어왔다가 불어가고 해는 떴다가 자기 처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 세대가 왔다가 한 세대가 가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밭을 갈 때가 있으며 열매를 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리를 물려드리고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욕심내면 취해지고 몰골이 불쌍해지게 됩니다. 박수 칠 때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소영입니다. 감사합니다.